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화학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가슴 따뜻하게 책을 읽었고 또 다른 분들의 삶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채은 블루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이 책을 읽으신 독자 그리고 이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박채은 작가님께 많은 도움을 주신 삼육대학교 김남희 교수님 특별 추천 강연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박채은 블루 두 분과 책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이벤트, 사인회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니까 되도록이면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삼육대학교 김남희 교수님 특별 추천 강연으로 열겠는데요. 오늘 북콘서트 주인공이신 박채은 작가님을 모시고 김남희 교수님 소개 그리고 이어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김남희 교수님의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은 작가님께서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공동 저자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북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도움이 되어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멘탈 피트니스 훈련을 개발하신 교수님이신데 우리 교수님께서 제 삶을 진짜 많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몸의 근육이 필요할 때는 PT를 받잖아요. 마음의 근육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의 PT를 개발하신 김남희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져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함께 자리하셔서 하시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셔서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리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은 씨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있으면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이거를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플러스 라이프를 직접 개발하셨으니까요, 교수님. 여기 모이신 참가자분들께 플러스 라이프가 무엇인지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교에서 제가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모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되게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한 학기 끝날 때쯤 5장을 써서 내달라고 그렇게 과제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심리 검사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받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소설책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의 삶을 살아온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학생들이 한 20여 년 살아온 삶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보고서 속에 온갖 불행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성폭행을 당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 뭐 또 자살을 생각해봤다, 그 다음에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참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기가 이렇게 지속되어 가면서 대동소이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면서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상담심리 전공을 했고 또 전문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중에 힘든 학생들은 제가 수업 맞추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뭐 또 길게 과제에 대한 답장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뭔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는데 연대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모셔서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그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긍정심리학이란 사람들이 가진 문제에만 집중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가진 강점이나 경제 능력에 집중을 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아마 한 2박 3일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숫자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가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교수님의 강연이 너무 이렇게 잘 매칭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상담 실습을 할 때 저도 사람들의 문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들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잠재 능력 또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굉장히 감사한 조건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도 좀 그런 상담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상담하고 나서 슈퍼비전을 받으면 조금 혼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론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는다고 조금 불편해하는 슈퍼바이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틴 셀리그만의 강의를 들을 때 마틴 셀리그만은 미국 그 심리학회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새로운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시고 강점이나 잠재 능력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 문제가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은 마이너스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절로 플러스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강점이나 잠재 능력 같은 플러스 요인들을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강연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생들과 함께 이 긍정심리학을 삶에서 구현하는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준비해서 2007년부터 성립대학에서 제가 긍정심리학이라는 수업을 열고 학생들에게 플러스 라이프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학생들의 삶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이 구현되는 걸 보면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또 분주한 삶이어서 책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제가 시간이 주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학생들이랑 그 플러스 라이프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코로나에 진짜 저희가 감사를 해야겠네요. 코로나 덕분에 교수님이 책을 코로나에도 집필하시고 극점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진행하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K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가 책을 갖다 주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데 무슨 책이야 이러고 던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뭐야 이러는데 제가 어쨌든 병원에서 우리 블루라는 친구를 만나서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아져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입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는 괜찮은데 나가서 못 버티겠어. 여기서는 내가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못 하겠어 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뭐 별의별 책을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우울증을 너무 고치고 싶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 병동 안에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별로 없고 또 바깥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입원 치료 끝나신 분들이 버티는 그런 영상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블루랑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책을 내보자. 이 병원 안에서 에피소드들과 우리가 느끼는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번 책을 내보자라고 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도 사실 우울감에서 전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어나고 나서 책을 쓰고 있는데도 병원에 다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열악했던 병원에도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병원에만 있었는데 지역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말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약만 주는 그런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못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하루 만에 엄마 미안해 내가 뭐 부정적인 소리 안 할 테니까 나 좀 꺼내줘. 거의 울다시피 하고 왜냐면 핸드폰도 못 쓰고 거기 약간 감금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산책 같은 것도 못 하고 그냥 주장창 앉아가지고 밥 먹고 약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내 부모님이 그래? 채은아 사실은 엄마가 이모들이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랑도 하고 싶어. 근데 그때는 제가 교수님 책을 책 또 읽어야 되잖아 귀찮아 해서 안 했는데 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제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영상을 교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모가 전달해 주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삼육대학교 교수님이 너를 만나고 싶으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나를?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심리학을 때려치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학문적으로. 근데 나는 심리학을 거의 3, 4년 동안 배웠는데 왜 안 나아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위대하신 위치에 있는 교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너를 만나고 싶으시대 하는 순간 만나야겠어. 그 전달해주신 이모가 누구라고? 그래서 집에 온 지 한 3일 만에 그렇게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한테는 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유튜브를 제가 전달받게 됐는데 네. 굉장히 힘든 경험을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태연 씨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삶에 대해서 목표나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참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태연 씨는 그 와중에도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도 자기 삶의 목표나 어떤 방향성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귀중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기가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중한 또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좀 채연 씨를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중국과학과에 있는데 저희 학과의 학생들 중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심한 중독에 빠졌지만 본인이 벗어나고 싶고 또 그거를 넘어서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오히려 우리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도 저는 기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져나오는 그 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들이 또 잘 극복하고 좋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또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귀중한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채연 씨한테서 그런 희망의 씨앗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나고 싶기도 했고 꼭 뭐 제가 그렇게 채연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시간을 내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내는 조그마한 시간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저한테는 참 귀중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채연 씨한테 아주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니까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지금도 학부생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항상 상담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교수님이신데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뭐라도 듣고 또 나의 미래를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때 엄마가 이제 슬슬 꼬시기 시작하셨어요. 너 교수님을 만나는데 플러스 라이프
첫 번째 만남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 그럼 해야지. 엄마가 하자고 했을 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남을 하고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교수님의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건 첸 씨는 자살 시도 중독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도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첸 씨가 공부도 하고 일단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빨리 회복해서 나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는 중독자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좀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첸 씨가 이 만남을 통해서 플러스 알프를 해보고 경험을 하고 회복을 해서 나와 함께 대학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신약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꿈을 세워주신 분이 김남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이 제 책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겠죠, 당연히. 네, 읽어보셨을 텐데. 네. 읽어보셨을 텐데, 저와 또 블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나 블루가 아니더라도 저와 비슷한 지금 청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과 청년들을 연계해서 잘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삽니다라는 책을 썼을 때가 코로나 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책을 쓰고 이 책은 제가 학생들에게 사실은 긍정심리학 교재로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교재 같으면 학생들이 아예 사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고 학생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좀 우울하고 힘든 학생들이 특별히 좀 잘 읽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이제 쉽게 쓰고 얇게 쓰고 그렇게 써서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제가 책을 냈는데 그때 코로나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걸 사람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쉽게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좀 패턴으로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심리학적인 내용은 유튜브로 찍어서 김남희 TV도 올리고 그다음에 워크북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모여서 이런 일에 관심이 있고 서로가 돕기를 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신 목회자 상호라든지 또 일반인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배우고 나면 누구랑도 원하는 대로 이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책이랑 워크북만 있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하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울증은
주로 우울증의 증상들이 자꾸 혼자 고립되는 거거든요. 네, 첫 맞습니다. 번째는 고립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증은 이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어야 하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우울증과 자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나라가 단연간 OECD 자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 들어서는 20,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작년에는 가장 높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 혼자서는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20대 하는 여자 대학생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결코 혼자서 극복할 수는 없고 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극복하기 정말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채연 씨를 정말 옆에서 잘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플러스 라이프랑도 연결되고 또 저랑도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채연 씨도 그냥 단절되었던 삶에서 연결의 삶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게 채연 씨가 직접 손을 내밀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채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연 씨의 손을 잡고 채연 씨를 꺼내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채연 씨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채연 씨를 꺼내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울한 사람들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하자고 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플러스 라이프처럼 플러스 라이프도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한 두세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상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서포트 그룹이 될 때 사실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의 핵심은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훈련만 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에서 0으로 저절로 가지는 않는 그 길은 좀 되게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 감사하는 거, 또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 즐거움을 찾는 거, 또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긍정적인 훈련들을 하는 거라서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우울증 사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떤 걸 즐거워하지, 뭐 이런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실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전혀 안 했던 경험들을 두고 자연계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우울한 조건에 있어서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우울할 때 신발을 신고 나간다든지, 예, 우울할 때 내가 좋아하는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잘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또 이 내민 손을 잡아주고, 이런 연결들이 있을 때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이런 장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청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혼자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우울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그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정말 퇴근하시면 올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항상 저한테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인정을 해주시되 조금씩 바꿔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플러스 라이프를 엄마가 먼저 이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아빠를 대하는 말투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죄송해요. 원래 플러스 라이프 전에 뭐 말투가 이상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저희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엄마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변하고 이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변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한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랑 이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블루가 정말 잘 따라와 줬는데 바빠서 방학 때 꼭 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수하자마자 바로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활동보조 선생님 앞에 부족하지만 리더로서 또 새로운 플러스 라이프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리더로서 하고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플러스 라이프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모르는데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즉석에서 제가 팀을 꾸려서 이렇게 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꿈은 플러스 라이프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대한민국에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필리핀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강연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치안 씨가 말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대중화되어서 치안 씨처럼 이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려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600여 명의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보고가 저에게 매일매일 도착하고 있습니다. 뭐 조현병이 좋아진다는 분도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로를 발견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여러 관계들이 좋아졌다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저는 학생들에게 교재를 써주고 싶어서 쓴 책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까 여러 나라로 가는 거 여행하셨는데 호주, 미국, 베트남 이미 좀 여러 나라로 전달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꿈도 첼로 씨 꿈과 똑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더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삶의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연 씨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차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김남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속 저희는 북콘서트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작가님을 모시는 걸로 그 다음 순서가 저희 시나리오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북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박채은 작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런 걸 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일 처음에 워낙에는 이제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두 명의 작가가 글을 썼는데 왜 한 명만 나와 있느냐? 앞에는 네가 작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세인 작가님이 먼저 좀 설명을 좀 주실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아마 우리 블루 작가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필명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을 알려야 된다. 병원 생활이 어떤지 알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해서 우리 필명으로 내자고 해서 블루는 블루로 저는 로즈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즈와 블루의 책이 될 뻔했는데 저는 좀 많이 나아져서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본명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블루한테도 물어봤는데 제가 아직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요. 나중에 조금 언니처럼 더 괜찮아지면 그때 공개할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루 작가가 이름도 공개를 안 하고 얼굴도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잘 준비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또 블루 작가가 인사할 때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루 작가님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삶 저자 블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끄러워서 이름도 공개도 안 하고 얼굴도 공개 안 했는데 그래도 북콘서트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블루 작가가 언니 너무 떨려요 이러는데 나도 떨려. 원래 다 같이 떨리면서 하는 거야. 독자들도 떨리시죠?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말하다가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저희 줌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같이 이 자리에서 만나 뵙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박은영님께서 박채은 블루 작가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귀한 북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선물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두 분의 삶을 책으로 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채은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병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울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하면 조금 우울과 함께여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 글을 참 좋아했거든요. 글을 쓰는 게 작가가 되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면담하고 약 먹을 때 빼고는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가 정말 저랑 비슷한 그런 우울증을 가진 친구였고 블루한테 책을 내자고 나 혼자는
혼자는 너무 글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자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 블루를 함께 꼬셔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블루님? 네. 뭐 같은 얘기시더라도 우리 블루님의 또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왜 책을 내고 싶으셨는지? 저는 솔직히 제가 책을 낼 줄은 몰랐는데 언니가 책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언니가 딱 추천을 해줘가지고 책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정말 블루한테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저 혼자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툭 던진 말에 언니 저도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주말마다 이제 그 빈 치료실 들어가서 둘이 노트북 펼쳐놓고 각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더욱더 친해지는 계기가 글을 같이 쓰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책을 쓴 작가님과 책을 안 쓴 평민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책을 내시고 나면 호칭이 바로 박채은 작가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작가가 되시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블루님 먼저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들은 네가 무슨 책을 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책을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부모님인지 아니면 동생들인지 누군가가 읽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루인 걸 아는 친구들은 저희 책을 직접 구매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한 생각만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조용히 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알려졌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집사님들이랑 아시는 분들이 박채은 작가님 이러면서 아니 작가가 맞긴 맞죠. 책을 출간했는데 근데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처음 받아보는 그런 호칭이 좀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제 삶에 작가님이라는 말을 듣는 게 참 처음이었던 것 같고 저는 블루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본명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나 제 가족들이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친구들 다 해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반응은 이 책을 통해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던 1학년 때 잠깐 어울리다가 편입을 해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내가 잘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너 책 낸 거 보고 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연락을 이렇게 갑자기 줬는데 내가 보내줄게 하는 순간 그 친구랑 다시 연락이 와서 며칠 전에 북콘서트 라이브로 참여한다고 연락이 왔고 갑자기 저한테 우울증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유튜버를 막 영상들을 링크를 한 3개 정도를 보내줬어요. 이거 봐봐 너한테 재밌을 것 같아. 이래서 정말 짧게 만난 인연이었고 어쩌면 연락이 안 닿았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걸 통해서 안부를 묻고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반응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되게 친데레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냈더니 책을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 너보다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슬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고모가 왔는데 네 책 줬다? 이러면서 슬쩍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고모한테 주셨다고 했고 고모가 몰랐다고 읽어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초대드리고 싶었는데 일정이 있어서 라이브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책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블루와 저에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반응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제 준비했던 질문을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좀 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드신 때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책을 낸 이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플러스 라이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솔직히 이게 정말 타이밍이 잘 맞물린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러스 라이프를 하고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같이 들으면서 어떤 스킬을 배우는데 그분이 심리학 전공자셔서 시작할 때마다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서 하는데 플러스 라이프랑 그분이 진행하신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말을 했던 게 매일매일 일기 쓰기, 감사 일기 쓰기, 그리고 선택일기라고 있어요. 선택일기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오늘은 낮잠을 2시간이나 잤다. 뭐 플러스, 엄마랑 산책을 나갔다. 마이너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거를 이제 그 클래스를 같이 듣는 분들하고 매일매일 카톡에 올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도 이제 플러스 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일주일에 거의 5일 정도는 선택일기를 매일 올리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나는 감사일기를 올리고요. 하나는 미래일기를 올립니다. 미래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5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해서 미래에 가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을 나누는 일기가 돼서 플러스 라이프에서는 감사일기 뭐 그런 것만 소개됐지만 그거에서 더해서 선택일기랑 미래일기를 같이 쓰다 보면 저는 그걸 개인 SNS에 비공개로 저만 볼 수 있게 올려놓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친구가 있습니다. 후추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 밥은 안 차려 드렸으면서 그 친구 밥은 맨날 챙겨드리고 네, 후추님께 이제 간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우리 후추를 보면서 후추야 언니가 슬픈데 너를 밥을 만들어 줄게 그 맛있게 먹고 감정이 괜찮아졌어 후추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기 쓰기 그리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저는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 작가님도 조절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언니처럼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저는 2마리지만 언니는 1마리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오레오랑 오즈라고 2마리를 키우는데 맨날 집에 들어오면 사고 쳐나가지고 우울할 새가 없어요. 맨날 똥오줌을 화장실 앞에다 싸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거 치우더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너무 불쌍하게 쳐다봐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강아지랑 놀다 보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우울한 기분도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우울한 기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블루 작가님이 그림을 완전 잘 그리십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제3자가 보기에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정말 천재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루 작가님이 그린 일러스트가 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외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블루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따 이벤트 진행하실 때 참여하셔서 블루 작가님의 그림을 꼭 소장하여서 들고 가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거나 이미 하고 계셨던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장이 성장은 어떤 거지? 그리고 채은님께서 블루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우울한 시간을 없애는 게 지금 저의 큰 성장인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네, 사실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큰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남희 교수님이 꿈을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휴학 중이거든요. 우울증으로 휴학을 되게 많이 해서 제 친구들, 제 후배들까지 취직을 했는데 저는 학교 가면 고인물 취급받습니다. 화석인데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해서 중독과학과 김남희 교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심리학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휴학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언하셨거든요. 대학까지만 등록금 대주시겠다고. 대학원은 너가 벌어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가지 말라는 뜻인지 구매자들이 없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스토어에 들어가서 좋아요 그리고 구매해 주시면 저의 꿈을 이루는데 참 많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쇼핑몰을 하면서 쇼핑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왜 이런 콘서트를 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두 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어요. 다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청소년을 보통 중고등학생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그 법률에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후반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까지도 사실은 청소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리허설을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두 분이 이제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아직 뭐 청소년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20대가 되셨기 때문에 또 성인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꼽아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동생들,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10대로 돌아가신다면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블루 작가님 먼저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당당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 감정을 숨기면서 살아가지고 애들이 막 감정 없는 괴물아 막 이러면서 괴롭혔는데 그때 너무 소심했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해서 지금 모습 그대로 과거를 돌아간다면 당당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블루는 학교 폭력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저는 제 장애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데
저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가 우울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재활치료와 수술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재활이 너무 힘들고 또 안 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다 보니까 그냥 걷는 걸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환경이 바뀌고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필리핀은 계단도 많고 너가 걸을 수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재활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나를 믿지 못했구나. 그 힘듦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저를 아프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포기했을 때 조금만 더 강하게 때려서라도 나를 재활을 포기하지 말게 하지. 그거를 굉장히 그거 가지고 부모님 탓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제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고 물론 지금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게 10대 때 하는 거랑 20대 때 하는 거랑 달라요. 성장기가 지나면서 재활의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10대로 돌아간다면 재활을 정말 이악 물고 재활을 한번 해서 재활을 열심히 했어도 휠체어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상태인 거랑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 상태인 거랑 다르잖아요. 10대가 된다면 재활치료를 견디고 싶고요. 저는 지금 그럴 수 없지만 재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것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활에 힘을 좀 가지라고 또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네. 조금 더 그 시간에 재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잠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 유튜브에 지금 열심히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예, 그래서 보통 낙서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하고 이연희님 두 분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댓글을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보통 낙서님은 또 사심을 이렇게 또 드러내셨는데 블루 작가님 그림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이연희님께서는 굉장히 긴 글로 두 분 정말 대단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다시 확인하시면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유튜버이신 거 아시죠? 네, 혹시 뭐 두 분의 유튜브를 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블루 작가님 먼저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저는 제 그림을 공유하고 또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할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커뮤니티는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댓글을 막 달아주시니까 아 빨리 복귀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요, 사실 유튜브를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가, 돌아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영상 하나랑 저의 그 마음을 담은 일기 하나랑 그리고 북트레일러 영상, 책 소개 영상이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늘어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 98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조금만 채워주시면 꼭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이 채워지면 제가 다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 스킬도 많이 늘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쓰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꿈이 생기고 그리고 기회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어떤 계획이나 비전,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 작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책을 쓰고 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상당수가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도 배운 것 같고 또 상대방에 어떻게 위로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들과 더 열심히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비전은 블루와 저랑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졸업을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심리학을 포기하지 않고 삼육대학교에 잘 입학을 해서 중독과학과에서 중독심리학을 배워서 이 플러스 라이프를 더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건 진짜 최근에 생긴 꿈인데 제가 동물을 키우잖아요. 호추를 키우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매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매개 치료가 뭔지 아시죠? 강아지랑 놀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선생님이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선생님 SNS에 동물 매개치료사 양성 과정이 올라왔다는 걸 듣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혹시 저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당연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이 있어서 중독과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랬더니 너무 좋다 채은아. 왜냐면 그 선생님이 양성하신 제자 중에 그 강원랜드 있는 정선 지역에서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 중독자. 근데 성인이 많다고 생각을 할 텐데 청소년들이 카지노에 몰래 가는 청소년들도 있고 거기서 중독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접목해서 중독 심리 그거를 치료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제자가 있는데 너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물 매개 치료랑 중독 심리, 중독 과학이랑 합쳐서 더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갑자기 결정한 그게 있어서 아직은 금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저의 꿈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든 후원을 받던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혹시 지금이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동물 매개 상담사를 중독 심리학과 접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과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유튜브 댓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오세양님께서 작가님 현장에 같이 있지 못해 아쉽네요 라고 하시면서 말을 너무 이쁘게 하네요. 힘든 일들 잘 이겨낸 거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또 댓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그 오픈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자리해주신 분들 가운데 우리 블루 작가님 그리고 박채은 작가님 두 분께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어떤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을 2번 갔어요. 한 번은 여기 나이 드신 분, 한 분은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 아들인데 85년생이세요. 근데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하신 거예요. 장례식장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그분도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뭐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위암이나 간암처럼 이제 머리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날 장례식 가서 이제 생전 처음 본 그 돌아가신 분 와이프, 며느리 되신 분도 저는 이제 어머니 많은 주인이어가지고 안아드리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아직도 힘들어하세요. 자기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수업 보시면 우리 트니 체육 선생님이라고 활기차게 트니 이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인데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하러 오셔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힘드셔서 오시잖아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다음 주 얼굴을 봐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블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자살 생존자라고 하죠. 네. 생존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딸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도 말을 못하고 정말 이해하는 분들한테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걸 나중에 들었을 때 굉장히 죄스럽고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 자살하려는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당신이 힘들면 와서 기대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넌지시 알려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아요. 괜히 무언가를 말을 섣불리 했다가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 언제든지 너가 내 도움이 필요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잊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키우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블루 작가님은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언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잘 내가 먼저 선수를 쳤어. 너가 그럴까봐. 사실 블루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분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신 적도 있고 블루도 많아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그 자살 시도를 했던 저희를 품어주신 블루 작가님 부모님과 또 박채은 작가의 부모님께 큰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셨지만 저를 잘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에게도 큰 박수와 위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나가 계세요, 근데 어머니 이 타이밍에 등장죠. 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요. 네네네. 그럼요. 저는 사이다 역할로서 이렇게 다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이제 박채연 작가님보다 그 어머님을 먼저 사실은 이제 이웃이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함과 어머님도 이 책을 보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굉장히 이제 솔직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저희 직원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말씀보다는 여기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화 얘기들로 인해서 유튜브 댓글상에서도 한 분이 글을 남기시면 그것에 대한 또 댓글을 또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남기시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책에서 나온 내용이나 아니면 또 우리 박채은 작가님께 또는 블루 작가님께 궁금하신 부분 혹시 또 있으실까요? 나 오늘 이 북콘서트 시간에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계속 채널을 좀 열어놓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므로 오늘 그 콘서트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선물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박재현 작가님도 준비하시고 저희 동화서 청소년 무단집도 준비하시고 우리 블루 작가님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같이 하시거나 지금 댓글이 아직 못 보고 계시죠? 네. 아 그렇군요. 그건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챙겨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셨네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환영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아까 처음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진 않아서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간 이후에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줌으로 연결해서 같이 뵙게 됐고요. 현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이벤트를 계속 이제 이어가자면 선물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자 아까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셨죠? 네, 남양주보다 더 멀리서 오셨다. 계실 것 같은데 왠지. 남양주 우리보다 조금 더 먼데. 네. 저희도 남양주에서 왔어요. 그러세요? 네, 이제 동으로 얘기해야 되나? 남양주보다 좀 먼 데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혹시 뒤에 계신 선생님 좀 아니 그 뒤에 계신 선생님 혹시 멀리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 옆에 선생님. 이분 필리핀 분이신데. 그러시죠? 네. 필리핀에서 제 북콘서트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날아오셨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도 전합니다. 그럼
남양주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이벤트로 선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 선생님께 저희 선물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송 선생님, 예, 여기 저희 보조 배터리 하나 저희 뒤에 계신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께 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퀴즈입니다. 퀴즈.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걸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네,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와 박채은 이 두 분 작가님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책 속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던 그 간호사님들이 계셨던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 이름을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병원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K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몰라요. 몇 병동일까요? 네, 정답. 43병동. 43병동. 정답입니다. 네, 이벤트를 마치기 위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또 자리 선정 그러셨구나.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선물을 얼른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특별히 우리 저한테 되게 눈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그거는 다른 분께 드리고 네, 제가 다른 걸 특별히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네. 수제 식초 여러분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네. 자꾸 상품 그리고 홍보를 하고. 피부도 완전 좋아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유에 타 먹으면 요거트 맛 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퀴즈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 박채은 작가님이 나만의 심리적 안전 기지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중에 한 명만 맞춰도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안 읽으셨군요. 블루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런 블루. 블루나 채은의 심리적 안정기. 블루는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어떤? 어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글쎄요. 이 정도면 거의 답을 알려드린 그럼 건데 이 정도면은 제가 페이지를 좀 적을 걸 그랬네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말고 아래층이 네, 아래층에 축산, 사람, 아동, 땡땡입니다. 네, 네,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땡땡. 네. 땡땡 분이 우리 블루 작가의 안전 기지라고 일부러 안 하는데, 맞추시네.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 선생님이시죠? 아니, 정답이 말씀해 주세요. 센터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쉬운 문제 깜짝 놀라셨죠? 배터리 답이 이럴 수가 가져가도록 그러셨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루 작가님도 지금 유튜브를 못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퀴즈입니다 또. 예, 퀴즈인데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블루 작가님이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에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거기를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로 옮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작가님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이건 책이 없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댓글을 남기세요. 어렵죠. 그러면 대략의 숫자라도 빵 맞추시면 가까이에 그럼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러보세요. 책에는 835명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책 쓸 때이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써주십시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컨닝을 하셔도 저희는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조사할 때 965명이었는데 그새 2명이 드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저희 이제 블루 작가 그림이랑 선물이 몇 개만 남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럼 블루 작가님은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네. 한 분을 정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블루 작가님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유튜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이다 하는 분 선정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번 골라야 되나요? 2명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박사님하고 이현희님. 네. 경쟁자 중에 두 분이 뽑히셨습니다. 이현희님과 보통남서님께 저희 K대학교 병원에 던킨도너츠 카페가 있어서 거기 맨날 불러랑 가서 도넛 하나씩 사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 도넛 상품권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통남서님과 이현희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블루 작가님 그림도 있고 시초도 2개 정도 남아 있고 네, 6개씩 남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선물이요? 네. 네, 선물은 뭐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 중에 선정하시면 그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 선물이요? 이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분들한테? 여기. 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네. 어. 왜냐면 그 네. 유튜브 분들은 도넛 상품권으로 저희가 그렇게 드리신다고요?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그 블루님 그림을 갖고 싶다고 사심을 나타내신 분이 여기 댓글을 써주셨던 분인데, 그러면 네네네. 하나는 보통남선님한테 드리고 네. 저희가 나머지 1개의 그림에 대해서 현장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은 얼른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을까요? 네. 지혜 선생님. 9살부터 24살. 정답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작가님 그 다음으로 퀴즈 내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건 참 쉬운 것 같은데 선착순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필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블루와 땡땡의 책이 될 뻔했으나 제가 본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혜. 로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로즈입니다. 네. 여러분. 뭐 드릴까요? 네, 뭐 드릴까? 일단 식초. 주부시니까 식초를 만능 식초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식초 받으신 분이 또 식초를 또 주시라고. 제가 이걸 드려야 단골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상품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블루 작가님 퀴즈 준비되셨나요? 지금 낼게 없어가지고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 있다. 나 알 것 같은데? 응? 뭘까? 저 아직 얘기 안 됐어요. 그래. 해보세요. 2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요. 한 군인은 남쪽을 향해서, 한 군인은 북쪽을 향해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군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의 턱에 밥풀이 묻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데? 문제 파악도 네, 있는. 잘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맞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 작가님, 저희가 지금 손에 드는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보세요. 블루 작가님, 거울이 네. 있었습니다. 거울이. 거울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지? 정답입니다. 우리 블루 작가님 문제인 것만큼 그림의 주인공으로 우리 저기 블루 작가님 단 하나뿐인 그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는 유튜브에. 그러면 던킨 도넛 상품권이 2개가 남아있고 보조 배터리가 몇 개가 남아있죠? 하나, 3분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동물 매개치료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게 된 우리 친구 이름 하나랑 우리 블루 작가님의 반려견 2마리 이름 3마리 맞추실 수 있나요? 네.
여기다 질문해서 내가 그 질문해서 답을 들었는데. 잠시만요. 그럼 세 마리 힘들면 한 마리라도. 하나, 둘, 셋. 뭐 아무도. 아까 답을 또 맞추셨어요. 네, 또 맞추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거 거의 주워먹기인데 네. 빨리 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 댓글에 이난영님 쿠키라고 하시는데? 네. 호추라고 하신 이난영님께 제가 던킨 도넛 상품권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2개 남았다고 했죠? 한 2분 정도만 들어봐도 될까요? 지금요? 이거 하나. 아니 10초가 하나. 10초 나왔습니다. 네.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서 네. 말씀을 드릴까요? 그때 이제 뭐 그런 시간을 드릴까 했는데 아까 또 기회를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콘서트 그리고 이제 두 분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을 해주시는 분께 박세현 작가님께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이었다,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줘. 네. 나는 채연 씨 알아온 지가 몇 년 됐는데 항상 말이 없이 좀 미안하다, 억울하다 좀 생각했어요. 아니 상황을 잘 모르고. 근데 오늘 말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아주 깜짝 놀랐네. 수다쟁이. 어쩌다지? 제가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지가 이게 플러스 라이프의 힘이에요. 여러분 플러스 라이프는 뭐냐면요. 제가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라이프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재를 베이스로 열심히 떠듭니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긍정 심리학의 그 접근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주 동안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인지, 줌이나 뭐 1대1도 괜찮고요. 만나서 괜찮아서 제가 엄마랑 이거를 처음에는 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리드하는데 되게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서 30분 안에 끝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을 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스 라이프 덕분에 말을 하는 게 좀 편해졌습니다. 네. 던킨 도너츠 상품권을 드릴까요? 보조 배터리를 드릴까요? 저요? 나 이거 받았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양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 던킨 도너츠는 이 선생님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 사실 제 북콘서트 도와주겠다고 온 친구인데 친구 도너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혹시? 다 필요하겠죠. 네. 왜 다 양보를 하시는 거세요? 잠깐, 엄마 어디 가셨나요, 엄마? 밖에. 잠시만요. 제가 교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드리기 너무 죄송해서 배터리도 같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저를 긍정적으로 긍정 배터리 시켜주신 김남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끝나고 바로 또 가시는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에 참가하며 여러분들이 참가비를 저희가 이제 정한 건 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제 출판사랑 같이 준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재현 작가님께서 참가비 받는 거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뭐 기부금 영수증이 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청소년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희 기관으로 이제 주시기로 해서 간단하게 그걸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금액 집계는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작가님하고 제가 이거를 같이 들고 네, 사진을 한 방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두 분 작가님께 감사 박수 부탁드릴까요? 유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체 여러분들 뭐 책도 받으셨고 해서 그냥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그 작가님 사인 받고 그리고 가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앞으로 같이 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사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북콘서트를 마치게 될 텐데 마치기에 앞서서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두 분 작가님 소감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정말 부족한 저의 글을 관심을 가져주고 좀 예상치도 못했는데 멀리서도 오시고 모르는 분들도 막 오셔가지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망한 작품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한 2년 후쯤에 대학원을 졸업할 쯤에 2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괜찮지 않았지만 잘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루 작가랑 한 번 더 의기투합해서 그때 2탄을 내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블루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좀 많이 놀라겠어요. 원래 사람 많은데도 이렇게 크게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언니랑 또 책을 쓰게 될 때 그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다 말씀 주신 거죠? 두 분 진짜 마지막 장난 아니네요. 네, 파워풀하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진행하는 저도 너무 힘이 되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호성 지른 거 들으셨죠? 블루 작가님.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이 영상 보고 계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실 모든 분들이 두 분의 응원단이고 두 분도 그분들의 응원단이 돼서 정말 재밌는 그런 이후의 삶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만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박채은 작가님, 블루 작가님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응원하면서 오늘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요. 좋아요.